안녕하세요. 주식상담 넘버원의 정수지입니다. 주식상담 넘버원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샵 2034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와 함께 미국 증시의 마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국내 증시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인 메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오랜 속설이 이번에도 적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미국의 물가 둔화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이렇게 발목을 잡은 모습을 확인시켜줬는데요. 금요일장 하루에만 외국인은 1조 3,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사흘 연속 외국인들은 매도 행진을 보여줬는데요.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1,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행히도 기관 투자자가 전날과 달리 코스피 지수를 상승하는 것을 이끌어줬는데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모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사법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SK는 오르고 하이브는 내렸는데요. SK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2심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됐고 SK 주가는 11% 넘게 급등했고 SK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불발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화해를 제안하자 주가는 2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임시 주총에 이어서 기자회견까지 그렇게 숨가쁜 하이브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품주의 랠리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화장품주는 수출 호조의 초입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화장품 관세를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PCI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의 마감 현황과 함께 PC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로 삼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4월 들어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PCE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전월에 대비해서는 0.3% 상승했고요.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전월에 비해서는 0.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근원 PCE가 3월에 이어서 2%대로 진입해 있고 전월에 대비해서도 소폭 진전을 보인 점에서 인플레 고착화 우려를 누르고 증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렇게 5월의 마지막 날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1%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1% 소폭 하락, S&P 500 지수도 0.8%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 히트맵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던 건 전날 폭락했던 셰일즈푸스입니다. 오늘은 7% 넘게 급등하면서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또한 미국 정부가 앞으로는 중동 지역의 AI 수출 칩을 계속해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오늘은 0.79%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2.6% 하락했습니다. AMD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반등하면서 0.09%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있지만 또 빨간불을 강하게 킨 게 있는데요. 바로 델입니다. 델이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진율과 함께 매출 가이던스가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델은 이번에 17.87% 급락 마감했고 델의 영향으로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슈마컴 역시 5.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갭은 월가의 실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았는데 연간 매출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28.6% 급등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사흘 내리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엑손모빌과 쉐브론 같은 관련주들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마감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매니저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전에 상담 신청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넘버원의 이혜린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넘버원에서는 한 달 동안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한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넘버원 매니저는 바로 5월 유료 회원수 2위를 기록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김영민 매니저가 어떤 종목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는지 종목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반도체 웨이퍼 기업입니다. 먼저 코스펜카 코리아가 먼저 올라와 있네요. 일단 이번 주 화장품 섹터 증시를 주도했죠.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무려 43.95%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소페타시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 36.32%로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한전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전산업 UAE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한 주 원전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한전산업 31.92%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퓨처엠이 올라와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기업이죠. 반도체가 작고 얇아질수록 이 테스트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습니다. 퓨처엠 27.27% 수익률로 올라와 있네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김영민 매니저 포트폴리오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의 종목 위기에서 탈출해볼 위기 탈출 넘버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상담 넘버원은 수많은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출연하고 싶다고 아무나 출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매니저들 중에서 특별한 상위권 매니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한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유료 회원수 5월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2위를 차지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네. 또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네. 찾아와 주셨는데 네. 상담 방송이 굉장히 또 오랜만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거의 한 네. 1년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오. 되게 오랜만에 지금 네. 주말에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네. 또 이렇게 주중 아침에도 찾아오시긴 하는데 네. 저랑은 이렇게 아침에 방송으로 찾아뵙는 건 맞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매니저님 지금 오늘 눈이 좀 많이 부으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네. 게 이게 지금 술을 마셔서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어젯밤에 이제 PC 지표 발표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사실 한 새벽 2시, 3시까지는 한 1.6% 막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고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좀 부은 거니까 네.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금요일 밤까지 심야 시간까지 계속해서 지수를 체크해주고 계셨던 김영민 매니저님인데요. 영민 매니저님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살펴봤는데 주중에 엄청나게 바쁘게 네.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침 방송도 하시고 또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까지 네. 종횡무진하고 계시는데 네. 수익률도 좋더라고요. 네, 정말 간단하게 좀 리뷰 아닌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5월 시장은 뭐 말 그대로 아까 세린메이 얘기해 네. 주셨는데 사실 이제 5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부진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좀 제한적이고 매크로 이제 이슈 특히 이제 금리 관련된 악재들도 반복적으로 이제 시장을 짓누르다 보니까 개별주 장세가 이제 좀 나타났죠. 그러는 와중에
가장 좀 눈에 띄게 이제 부각된 업종이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죠.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스메카 코리아, 또 실리콘2 이런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섰고, 특히 이제 수출 호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화장품, 뭐 음식료 업종, 뭐 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뭐 아까 포함됐던 테크윙, 그다음에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제 부진이 좀 뼈아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향이나 엔비디아 향 관련된 종목들, 아까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은 엔비디아 향 AI 이제 가속기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좀 살아남았습니다만 삼성향 수혜주들, 삼성향 이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고, 네.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많이 됐었죠.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도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수년 전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부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많이 이제 강조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 한 2, 3년 정도 극심한 이제 부진을 좀 겪고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부터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AI 인프라, AI 전력 수요에 이제 충당하기 위한 이제 대안주로 좀 떠오르면서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특히 또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네. 이런 주도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극심한 부진을 좀 겪었고, 화장품이라든지 전기전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이제 개별 섹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장세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던 5월 증시였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투자 종목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샵 2034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또 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또 신속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자 상담부터 살펴볼게요. 뒷번호 8622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신흥 SEC를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니저님의 진단을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신흥 SEC 매수가가 1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도 30%면 꼭 넘거든요. 네. 근데 또 많이 빠졌잖아요. 매니저님. 네. 어떻게 볼까요? 이게 주가가 이제 아마도 올해 한 3월, 4월 정도에 이제 매수가 좀 되시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보유를 좀 하고 계셨을 텐데,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종, 특히 이번 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부진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이 지금 좀 좋지도 않고 손실도 이제 좀 크고, 거기다가 이제 비중도 30%나 좀 들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거진다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 이제 특징적인 흐름을 보면 장 막판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아주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어제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극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에 이제 성공을 좀 했었거든요. 네.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때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이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데, 이제 3분기쯤 되면 이제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 이런 이제 가격 반등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신행 SEC는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팩 모듈 이런 것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가도 지금 차트에서 흐름을 좀 보시면 거의 뭐 3월 이후에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와서 거의 8,600원까지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빠진 것 같고 손절 라인을 한 10,000원, 11,000원 정도 이제 좀 잡았어야 되는데 요 자리가 이제 깨고 내려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손절 매도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 30%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줄이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크다라고 하더라도 9,000원 전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지금 이제 뜨고 있는 또 개별 섹터 화장품이라든지 뭐 전기 전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손절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조금 손실 회복되는 걸 좀 오랫동안 좀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만 2차 전지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는 한 11,000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의뢰해주신 신흥 SEC는 일단 현재 비중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9,000원 전후로 올라오면 비중을 반절로 축소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2차 전지 업황 개선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섹터로 옮겨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투자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LS 일렉트릭이요. 네. 23만 원에 50%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2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니저님이 또 앞서서 전력설비 같은 관련주들 주목해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딱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 매수 가격을 보니까 좀 비교적 최근에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며칠 네.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매수 자리를 안 주고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이제 아마 좀 따라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차트 보면서 내용적인 측면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 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딱 5일선을 이제 보고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조금 물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일진전기, 세명전기, 광명전기, 재룡전기 이런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수배 전반 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일단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LS 일렉트릭도 1분기에만 아마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이제 나왔을 거예요.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훨씬 좀 웃도는 호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는 이제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좀 강하고 사실상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5일선 이격 조정을 이제 주는 흐름들이 이제 분명히 좀 진행될 수 있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TV 생방송이든 무료 공개 방송이든 그냥 딱 두 종목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나머지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업황 회복과 실적에 대한 이제 가치를 좀 두고 좀 오랫동안 끌고 가기에는 오히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이 훨씬 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종목은 이제 픽을 좀 잘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조금 이제 높은 가격에서 이제 들어가시다 보니까 지금 약 한 10% 가까운 손실이 이제 좀 기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종목은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이제 21선 눌림목을 만들면서 하반기까지도 이제 추세 우상향이 이제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변압기가 사실은 이제 뭐 대당 가격이 수십억씩 이렇게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런 업황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그리고 AI 산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쪽 우리가 이제 1분기 때는 AI 가속기 이제 캐펙스 늘리는 거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다면 2분기 때부터는 전기전선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런 종목들까지 결국은 AI라는 큰 키워드 안에서 지금 낙수 효과를 이제 입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좀 끌고 갈 수 있고 2분기에도 아마 예상보다 훨씬 좀 좋은 실적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유효한 기업들은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짧은 조정으로 이제 그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 좀 여유 있게 손절 라인 설정을 좀 해놓고요. 중장기 목표가로 27만 원 정도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가격까지 그냥 꾸준하게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27만 원 목표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분기에도 실적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길 저희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 상담 신청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유튜브도 엄청나게 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워낙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고민을 갖고 계신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도 사실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렸습니다만 이게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추세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많은 종목들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6월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MBN 골드의 에이스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상담 신청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왔는데요. 뒷번호 0084님이 이번에도 전기 전력 관련주입니다. 일진전기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6,8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진전기 역시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네.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2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사실 이제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봤을 때 전기 전선보다 뭐 일단 반도체라든지 AI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기 전선, 수배 전반,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틀꿈틀 추세가 좀 만들어지다가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에는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가 주가가 갑자기 이제 강하게 올라가니까 좀 주저주저 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뭐 일진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 다 비교적 조금 이제 높은 가격에 이제 매수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흘러내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뭐 아니면 또 빨리 그냥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중장기 호황이 분명히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주가는 어느 정도 또 올라가고 나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거나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 수급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시장 수급이 빠르잖아요. 오전에는 화장품이 올랐다가 오후에는 전기 전선이 올랐다가 장 끝날 때는 갑자기 원전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지금 시장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딱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손절가와 목표가만 딱 정해놓고 장중의 변동성은 그냥 무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진전기도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LS 일렉트릭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을 가장 이제 좀 중심 가격,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으로 딱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24,000원 정도가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24,000원이 지지가 좀 되면 편안하게 이제 보유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3만 원 정도 이제 최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거래가 크게 들어오면서 상추가 나온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차익 실현의 이제 과정, 단순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의 이제 과정으로 보여지니까요. 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손절가, 목표가, 가격 전략을 좀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장중의 변동성은 좀 무시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 내기 조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로 일진전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던 LS 일렉트릭과도 추세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에도 일희일비 하시지 말고 21선 종가 기준으로 24,000원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목표가는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이츠 환불 네, 이츠한불이요. 56,000원에 18%요. 네, 56,000원에 18%요. 지금 화장품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츠한불 혹시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뭐 몇 년 전인데요. 네.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56,000원으로 맞춰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엄청 고심이 깊으실 네. 것 같아요. 매니저님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대부분 이래요. 물론 이제 최근에 실리콘투라든지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도 중장기 파동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화장품 업종은 이츠한불뿐만 아니라 일단 대장주들과 중소형주들 흐름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이제 업종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LG 생활건강 제가 월봉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LG 생활건강이 말 그대로 이제 황제주였잖아요. 네. 황제주에 이제 등극을 했고 돈도 굉장히 좀 잘 버는 기업이었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 2021년에 최고가 178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게 최근에 30만 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거의 5분의 1 토막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극심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게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빠른 이제 성장을 이제 구가를 했었는데, 실적이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게 중국 쪽 로컬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막 크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도 좀 떨어뜨려서 내 제품을 조금이라도 이제 더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성장성이 이제 훼손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았던 게 고스란히 이제 빠지면서 지금처럼 이제 이런 급락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화수 브랜드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중국인들이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여행 오면 가장 먼저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도 2015년, 16년에 무려 45만 원까지 갔던 게 최근에 10만 원도 이제 깨질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좀 극심한 부진을 좀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츠한불도 아마 굉장히 좀 오래전에 지금 5만 원 후반대면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2016년이나 뭐 2017년 요때쯤에 이제 매수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이츠한불은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인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종목도 1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 만 원도 이제 깰 정도로 이제 극심한 이제 부진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건 결국 수익성이 이제 저해됐던 중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이런 새로운 이제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거든요. 결국은 실적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 증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데 주가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화장품이 거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츠한불도 단기 파동만 보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1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5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 이제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높은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주 오래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 있는 화장품 종목들을 매수가까지 들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좀 적정한 수준의 이제 반등 목표치를 좀 정해놓고 그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하고 이제 나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OEM, ODM 기업들 중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미국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015년, 16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단기간 안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이 화장품 기업들이 마진도 굉장히 많이 남았었고 실적도 사실은 뭐 영업 마진이 막 30%, 40%씩 나왔었고요. 성장성도 거의 1년에 막 50%씩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저는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차한불도 지금 이제 상승 파동을 서서히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제가 지금 줄을 그어놓은 자리 있거든요. 요 정도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손절 매도를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걸 마냥 들고 있는다라고 해서 5만 원 후반대 내 매수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만회한다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고요. 제가 대장주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5월 달에 뭐 5월뿐만 아니라 2분기 내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화장품 기업이 실리콘2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어저께 보시면은 장중에 극심한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주가가 막 300%, 400%씩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도 약간은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TV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화장품 종목들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셨다가는 또 고점에서 물려서 좀 고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고 뭐 이차한불이라든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대장주들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에서 투자 대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로 이츠한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현재는 또 2만 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올라온다면 손절매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스메카나 아니면 또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장주는 흐름이 좋지만 일단 현재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저희가 많은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매니저님과 전화하는 게 소원이라는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대요. 네. 꼭 다른 매니저님 말고 영민 매니저님에게 네.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네. 많대요. 네. 지금 전화해 주시면은 네. 제가 최대한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종목 상담 방송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좀 출연하는 네. 거고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는 이제 종목 상담을 못 해드리는 게 무료방송 접속하시는 분들도 워낙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 유사투자자문업법상 사실은 또 1대1 종목 상담을 제가 이제 또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사실 종목 상담은 또 TV 방송에서밖에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네. 오늘 최대한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상담을 좀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 빠르고 또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네. 세기의 이온, SKU, 16만 5천에 30%입니다. 네, SKU 매수하셨고 16만 5천 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이 또 이렇게 세계 이혼 네. 관련주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말 최태원 회장과 노수영 관장의 이혼 맞습니다. 소송으로 SK와 함께 SK 우선주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워낙 이제 시장에 이제 가십이 좀 강한 이제 이슈이기도 하고 주가도 어제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마 시청자님 어제 매수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종가에 상한가에 딱 안착을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논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혼 소송을 통해서 1조 4천억 가까운 이제 그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법원에서는 일단 현금으로 이제 분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 거냐? 결국은 주식을 팔게 되면은 SK 그룹에 대한 이제 지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는 없고 결국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실 이제 담보 대출을 이제 받아서 이걸 이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SK 주가를 최대한 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주주 친화도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자사주도 소각한다라는 뉴스가 다 네, 바로 맞아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뉴스가 이제 바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즉각적인 이제 반응을 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더 큰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전날도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지만 어저께 이제 갭상승 이후에 굉장히 이제 큰 변동성을 좀 보였다가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말 내내도 또 이 이슈가 계속해서 좀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타점을 좀 딱 정해놓고 월요일쯤에 저는 차익 실현을 딱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한 20만 원 정도, 만약에 조금 못 미치면 19만 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을 타겟 목표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주가가 이제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데 다만 이제 요 종목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이제 메이저 수급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들어오는 단기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지금 거래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터져가지고 박스권 상단을 좀 강하게 좀 뚫어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장 초반에 오버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요 구간에서 짧게 이제 차익을 좀 챙기자.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대법원에 이제 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변수도 좀 있어요. 재산 분할의 이제 대상을 어디까지 이제 할 것이냐, 주식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요게 또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가 됐을 때는 또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갖고 간다는 생각 말고 짧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하셨으니까 이제 차익을 챙기는 것도 좀 과감하게 이제 챙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 19만 원, 20만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우선주 세계 이혼 관련주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오래 지속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9만 원, 20만 원 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8606번님이 TCC 스틸 65,780원에 13% 보유 중이신데요. 손실이 많아서 고민인데 전환사채 얘기까지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번에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비롯해서 여러 방안으로 자금 조달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TCC 스틸 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뭐 자본 조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전환사채를 뭐 일반 배정으로 하든 주주 배정으로 하든 실제로 이제 자본 조달을 해서 뭔가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운영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이제 공시가 나오면 단기 악재성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TCC 스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주가가 이미 완전히 바닥까지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우리 TCC 스틸은 4680 이제 배터리 하면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간을 가지고 이제 배터리 이제 팩을 제조하는 이제 기업인데 실제로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강하게 저점을 좀 잡으면서 반등이 좀 들어올 때 TCC 스틸도 확실하게 이제 저점이 이제 지지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빠졌던 44,000원 정도 여기 이 자리가 아마도 조정의 이제 끝자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자.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만 원 이제 좀 후반대인데요. 65,700원 정도 이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은데 그 가격까지는 빨리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매수가까지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3분기 이후까지도 이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고 결국에는 3분기 이후가 돼야 업황 저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한 65,000원에서 이제 7만 원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이제 단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기술적인 측면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TCC 스틸은 여기 이 자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을 찍고 나면 뭔가 모르게 이제 반등이 한 번씩은 좀 들어왔어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요 자리 찍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작년 10월 달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올해 1월 달에도 딱 44,000원 극심한 이제 부진을 겪고 나서 테슬라 이제 4680 이슈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급등을 했던 거였거든요. 결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는 반값 전기차 시장
또다시 이제 점유율 경쟁이 저는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반값 전기차 이슈에서 TCC 스틸은 굉장히 이제 큰 호재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쪽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은 뭐 전기차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좀 흘러내렸습니다만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이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뭐 55,000원에서 6만 원, 3분기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TCC 스틸 전환사채 얘기가 있어서 상담 의뢰를 해주셨는데 일단 매수가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 기대감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55,000원에서 6만 원, 또 장기적으로는 65,000원에서 7만 원 부근까지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닉네임 미나님이 S바이오메딕스 의뢰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6,0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수익권이신데요. S바이오메딕스 현재 또 차트 흐름을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도 흐름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그나마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수익 종목 중에 하나 퓨처캠, 맞아요.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추세가 좀 살아있는 기업이고요. 첨생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제 6월 달에 드디어 이제 공개가 좀 될 거예요.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CAR-T 같은 이런 세포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특히 S바이오메딕스도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 종목도 거의 300%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배아 줄기세포 기반의 파킨슨병 치료제, 일단 희귀질환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임상 결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바닥에서 무려 500%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분출이 좀 됐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6월 달에 또 임상과 관련된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47,000원 정도 전고점에 아무래도 좀 강한 이제 매물 저항이 있어요. 5만 원 정도 근처에는 좀 강한 매물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한 47,000원 선 정도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좀 차익을 챙기는 전략. 6월 안에는 한번 매도 타이밍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47,0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31,000원 정도는 분명히 또 손절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손절가는 31,000원 정도 좀 잡아놓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원체 또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막 상한가 하한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손절 가격은 31,000원 정도를 좀 잡아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7번째로는 S바이오메딕스 상담 의뢰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도 방송에서 큰 수익률을 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이오주가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31,000원, 목표가는 4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고민 있으실까요? 예, 한전산업이고요. 네. 그 12,150원에 35%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전산업 12,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 보유하고 계십니다. 원전 관련주로 현재는 또 수익권이신데요. 한전산업 관련해서 또 원전 관련주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매니저님? 제가 이제 원전 관련된 것도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전산업도 이번 주 초반에 강하게 좀 급등을 좀 했다가 이제 재료들이 이제 UAE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는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전기본 관련된 이제 재료,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한 재료였는데 저는 너무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인 차원 재료 모멘텀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워낙 바닥에서 아주 큰 거래를 이제 붙이면서 추세가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도 주목을 받는 게 대규모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전기본에서도 지금 대규모 원전 한 3기 정도 이제 신규로 짓고 SMR도 처음으로 이제
이제 짓겠다라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또 중장기적인 이제 수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SMR이라는 키워드로 좀 압축을 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전 산업도 바닥에서 거의 이틀 연속으로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SMR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BHI라든지 한전 산업, 뭐 G2 파워 이런 기업들이 전부 SMR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로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실제로 어제 장중에서도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SMR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되면서 전고점을 살짝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AI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 팹에서도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제 전력을 친환경으로 만든 전력을 써야만 해요. 이게 아리백 기준을 이제 또 충족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지금 탄소 제로를 완성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원전 거의 10개 정도의 이제 전력이 이제 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전력이 필요를 한데 그 전력들을 태양광, 풍력 혹은 SMR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MR 관련된 종목들이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오면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ESS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이제 트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은 SMR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고 눌림목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진행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5일선이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9,800원, 뭐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9,800원 정도 이제 딱 잡아놓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요번 주에 만들었던 고점이 12,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지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800원에서 14,000원, 14,000원 정도 라인을 목표가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마 한 25에서 30% 정도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지점에서 차익을 좀 챙긴다.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8번째 상담으로는 한전산업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9,8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800원에서 1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고민 해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문자 상담 빠르게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863번님이 LG화학 의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8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LG화학 역시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아요. 58만 원이면 또 오래되셨는데 비중도 많잖아요. 언제쯤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이게 우리 제작진 쪽에서 전기차 업종을 선호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그만큼 전기차 업종에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오늘 상담해드린 종목들 거의 절반이 다 2차전지 배터리 업종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워낙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손절 매도를 못하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극재 만드는 이제 양극재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다만 이제 LG화학은 하는 사업이 꼭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소재 사업을 이제 좀 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요즘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제 3분기쯤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분명히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좀 있다. 다만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기차 업황이 이제 살아나야만 결국 LG화학도 본업인 화학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가 살아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58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제가 그냥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뭐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41만 원 정도 이제 보이거든요. 이 정도 보면은 근데 41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이게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올라와야 지금 맞아요. 41만 원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1만 원 정도는 보이는데 아마 41만 원 올라오면 손절 매도 하시라고 의견을 드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41만 원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2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6월 안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3분기 안에 뭐 6월 지나고 나면 이제
이제 3분기니까요. 3분기 안에 한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올라선다면 그때 업황이 얼마나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되는지를 좀 지켜보신 이후에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면서 손실 만회될 때까지 이제 기다릴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 의견 드리고 50만 원 정도 근처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이 조금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41만 원 부근 첫 번째로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48만 원에서 50만 원 부근 올라오면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 상담 넘버원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